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핌코의 리처드 클라리다, 그 글로벌 경제자문역의 최신 인터뷰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달러 위상부터 시작해서 연준 독립성까지 복잡한 세계 경제 이슈들 있잖아요. 그 핵심을 당신이 빠르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딱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클라리다 분석을 통해서 보면요. 이 이슈들이 사실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연결고리요? 그렇죠. 달러 미래, 또 중앙은행들이 요즘 왜 이렇게 금을 사나, 그리고 관세 정책의 영향, 연준 독립성 문제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역시 달러입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의 달러, 당신의 문제. 아, 네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건데 클라리다가 말하는 달러의 특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단순히 돈 싸게 빌리는 거 그거 이상인가요? 핵심은 역시 그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전 세계가 달러를 믿으니까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쓰고 무역할 때도 기본 통화로 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막 비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클라리다는 단기적으로는 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이거 안 흔들릴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죠?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이게 이유예요. 아주 현실적인 거죠. 그렇군요. 대안 부재. 그런데 클라리다도 말했듯이 기축 통화라고 해서 그 가치까지 항상 센 건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지위랑 가치가 분리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달러의 지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치, 즉 환율은 시장 상황 따라서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 달러가 유로화나 다른 통화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아, 네.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계속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그 가치 변동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게 클라리다 분석의 핵심입니다. 달러 지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뭔가 그 기저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좀 미묘한 불안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게 혹시 그 중앙은행들이 요즘 금을 막 사들이는 거랑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 부분을 클라리다가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설명해요. 어떤 일화죠? 한 10년쯤 전에요. 중앙은행들이 막 돈 풀던 때, 양적 완화 시기였죠. 그때 한 아시아 기관 투자자한테 물었대요. 왜 물가연동 채권 같은 거 말고 금에 투자하냐고요. 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금은 부도나지 않는다. Gold doesn't default. 네.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 걱정해서 투자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뭐랄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국가 부도 같은 그런 극단적인 위험에 대한 어떤 최종 안전판, 그런 걸로 금을 본다는 뜻이죠.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수백 년 된 관습으로의 회귀라는 표현도 그래서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불안도 커지고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우려 같은 게 스물스물 올라오니까요. 특정 정부의 신용도에 기대지 않는 그런 원초적인 자산, 그러니까 금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자, 이제 관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것도 한동안은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다시 경제 뉴스의 한복판에 섰어요. 네, 맞아요. NBR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관련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주 뜨거운 감자죠. 클라리다는 이 복잡한 관세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클라리다는 관세가 물론 정부 수입도 늘리고 무역 흐름도 바꾸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파급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은 아주 복잡한 모델링 작업이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찰이 하나 나와요. 어떤 점이요? 그게 뭐냐면 예상과는 달리 관세 부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비교적 괜찮았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관세 매기면 물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럴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죠. 근데 클라이다 분석은 기업들이 그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바로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이윤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공급망을 바꾸는 식으로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흡수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관세가 생각보다 물가에 주는 즉각적인 충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그걸 그냥 핑계 삼아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네, 흥미롭네요.
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결국 중요한 건 제도인데 마지막 주제인 미국 연준, 페드의 독립성 문제도 그래서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정치적 압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클라리다는 이걸 어떻게 진단하나요? 클라리다는 연준 시스템 자체가 가진 지능적 설계 덕분에 그 독립성이 생각보다 쉽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능적 설계요?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임명해도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감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요? 어떻게 감시하죠?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저 후보는 독립성이 좀 의심스러운데? 또는 물가 안정 의지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바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는 식으로 아주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정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그게 견제장치가 된다는 거군요. 의장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점도 아주 중요해요.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요. 이게 12명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5명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거든요. 백악관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외압이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장치다. 이게 클라리다 분석의 요지입니다. 네, 오늘 리처드 클라리다의 시각을 통해서 달러, 금, 관세, 그리고 연준 독립성까지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4가지 핵심 축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마 단편적인 뉴스로만 접하셨다면 놓치기 쉬웠을 이 주제들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 당신께서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그 개별 국가들의 정책적인 선택들, 예를 들면 관세 부과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어떤 압력 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달러 중심의 글로벌 시스템이나 또 안전자산 선호 같은 그런 거대한 흐름과 어떻게 부딪히고 또 상호작용할지 그 긴장 관계를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라레다가 언급했던 연준의 그 지능적 설계, 상원 인준 절차, 시장의 감시 기능, 또 분산된 위원회 구조 같은 것들이요. 과연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어떤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경랑 앞에서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